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내가 PC를 구현해놓고 CPU를 테스트한다고 하면 CPU만 계속 바꿔가면서 끼고 바꾸고 하면 CPU가 좋은 사람인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부팅 시켜보고 특정 테스트를 돌려보고 그런 작업들을 일련의 작업들을 할 수 있도록 자동화시켜 놓은 게 시스템 레벨 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디바이스가 너무 복잡해져서요. 실제로 폴트 모델 만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폴트 모델 만들지 않고 그 조건을 만들어서 그 조건에 해당하는 걸로 테스트를 해봅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만들어서 테스트하는 정도가 시스템 레벨 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스템 레벨 테스트의 장점은 시스템 레벨 형태로 이별레이션 할 수 있고요. 무슨 얘기냐면 어, 휴대폰을 사셨어요. 잠깐 휴대폰을 사셨는데 그 휴대폰은 그 칩은 테스트를 해보니까 문제가 없는 칩이에요. 근데 내가 그 휴대폰 그 칩이라고 하는 그 휴대폰을 쓰면 항상 무슨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그거는 검사를 하려고 그러면 결국에는 시스템 레벨, 그러니까 동일한 조건에서만 테스트해야 되죠. 그 보드와 그 칩과 그런 상태로 테스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 레벨에서 이별레이션 할 수 있는 형태로 테스트할 수 있는 게 시스템 레벨 테스트의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각각의 컴포넌트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테스트할 수 있는 베리피케이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리고 펑셔널 퍼포먼스 테스트 뭐냐면 아까 AT로 실제로 SPD로 구현하려고 하는 데 돈이 많이 든다고 했습니다. 시스템 레벨 테스트를 하게 되면 SPD로 구현하더라도 실제로 그 디바이스의 풀 공정을 분석하더라도 구현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들고 있고 그 결과값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결과값이에요. 그래서 그런 펑셔널 테스트 하는 목적으로 시스템 레벨 테스트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시스템 레벨 테스트 하는 목적 계속 연달아서 나오는데 뭐그 컴플렉스 그러니까 복잡한 시스템의 어떤 상호 관계를 검증하는데도 필요하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칩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PC 사실 때 혹시 호환성 같은 거 리스트 있잖아요. 메모리에 보면 호환성 리스트라고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세요? PC에 무슨 불이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뭐 그쪽 계열은 아니까 이 보드엔 이 메모리, 이 CPU와 이 메모리가 뭐 맞는다 안 맞는다 호환성 리스트가 있는데 그런 호환성 리스트처럼 각각의 컴포넌트가 서로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체적인 보드 형태에서 보는 그런 목적도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문제점을 그대로 문제점을 재현해서 그대로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시스템 레벨 테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션 모드의 한 형태입니다. 그래도. 그리고 어, 네, 아까 미션 모드 중에서 버닝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미션 모드 테스트 할 때 왜 버닝이 되냐면 죽는 디바이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테스트 형태로 테스트 봤을 때 패스이긴 한데 그러니까 9칩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얘는 잠재적으로 죽을 가능성이 있는 칩이면 미리 죽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버닝이라고 하는데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걸 해요. 그 스트레스는 온도 조건의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요. 온도 조건의 스트레스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도를 높이는 스트레스도 있고요. 온도를 낮추는 스트레스도 있고요. 원래 오퍼레이션 볼테이지보다 더 높이거나 오퍼레이션 볼테이지보다 낮추거나 그다음에 볼테이지도 오퍼레이션 볼테이지보다 더 높이거나 오퍼레이션 볼테이지보다 낮추거나 이런 스트레스 테스트를 스트레스 줘서 하고요. 결국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맨 마지막 내용이 가장 중요한 건데 이 디바이스를 실제로 그러니까 개런티를 하려고 하면 이 디바이스가 어느 시간 안에 죽지 않는다는 걸 개런티 하기 위해서 이런 스트레스 테스트를 미션 모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잠깐만 똑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미션 모드 자체가 되게 브로드한 컨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시스템 레벨 테스트니까 보드를 만들어서 그 보드 위에다가 컴파일을 돌려서 테스트하는 것도 시스템 레벨 테스트라고 하는데 그것도 미션 모드 테스트입니다. C로 컴파일해 있는 거를 로딩해가지고 C나 바이너리를 로딩해가지고 실제로 그 칩이 동작하는지 그 보드가 동작하는지 보는 것도 미션 모드예요. 원인 해서 그러니까 미리 죽을 컨디션을 만들어서 템포 조건을 그러니까 온도 조건이나 볼테이지 조건을 전압 조건을 더 워스트 케이스로 만들어가지고 테스트해서 미리 죽이는 것도 미션 모드입니다. 다시 강조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정말 브로드한 개념인데 모든 실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실생활과 같이 매칭해가지고 테스트해서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죽어있는 디바이스를 검출하는 방법 모두를 다 미션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 휴미디티 테스트도 있고 바이브레이션 테스트도 있고 템퍼러처 테스트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실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거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제가 앞에는 좀 이런 위주로 하고 뒤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서 그림 위주로 다 만들어봤거든요. 여기 보면 디바이스 자체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USB를 연결해서 어떤 디바이스가 있어요. 뭐 이렇게 하는 거. 라즈베리 파이 안에 들어가 있는 브로드컴의 AP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스템 레벨 테스트로 형태로 C 프로그램 만들어서 올려가지고 테스트를 할 수 있겠죠. 그런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라즈베리 파이 IP 알고 있으니까 시뮬레이션 그래서 JTAG으로 커넥션해서 테스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스캔 아까 DFT 해서 스캔 테스트해서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은 있지만 실제로 시간이 오래 걸리고 폴트 커버리지 얼마나 가져갈지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까 스캔 같은 경우에 폴트 커버리지 99%만 만드는 경우에도 실제로 많은 제약상이 들어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스캔이나 JTAG을 만들었을 경우에 ATA를 테스트할 수도 있고 시스템 레벨 테스트나 JTAG 만들었을 경우에 이제 벤치 만들까 지금 갖고 계시는 로직 어널라이저나 학교에 갖고 계실 거예요. 로직 어널라이저나 스펙트럼 어널라이저 뭐 PSI 장비를 이용해서 테스트 하실 수 있죠. 그래서 그 테스트하는 조건을 만들어서 그거를 그대로 구현해서 이제 양산 장비 보이는 건데 양산 장비로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시스템 레벨 테스트 이건 사실 미션 모드 테스트는 아니고 시스템 레벨 테스트를 할 때 많이 쓰는 프로토콜은 여기 나와 있는 프로토콜 많이 쓴다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IEEE 14910 바운드리 스캔 형태의 프로토콜 IEEE 1687 혹은 1500 그리고 포터블 스티뮬러스 그룹 IEEE 1800.2
이런 방법들을 써서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시스템 레벨 테스트를 하더라도 일단 시스템 레벨 테스트를 할 때 필요한 포트들의 규격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규격들을 포트로 씁니다. 일반적으로 다 JTAG 형태로 있고, 혹은 좀 더 스피드가 높아야 되면 USB 더 높아야 되면 PCI 익스프레스 형태로 통일화되어 있어요. 모든 시스템 레벨 테스트의 테스트 방법이. 그래서 인아웃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왜 이게 필요하냐? 표준화가 필요하냐? 시스템 레벨 테스트 할 때 실제로 한 칩만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인터그레이션도 테스트한다고 했잖아요. 칩의 인터그레이션. 이 칩이 이거가 호환이 되냐, 이 칩이 이거가 호환이 되냐도 봤는데, 그러려면 칩 간의 표준화가 없으면 테스트를 못할 거잖아요. 그래서 표준화되어 있는 프로토콜을 쓰고 있는 거고, 그 프로토콜에 대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그 SOC 디바이스, 일반적인 SOC 칩 한 개가 얼마큼의 IP를 갖고 있는지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통 좀 옛날 자료인데, 2020년 정도에 SOC 칩 하나에 한 250개의 IP가 한 칩 안에 들어가 있고, 그걸 이제 시스템 레벨 테스트를 해서 하려고 하면 IP 간에 통일화되어 있는 규격이 필요하니까 그 통일화된 규격으로 IEEE 687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쓴으로 인해서 같은 말로 서로 다른 말이죠. 안녕하세요. 그래서 서로 다른 언어로 얘기하니까 못 알아들었었는데 이제 IJ택으로 IEEE 687로 모든 포 IP 간에 그 인아웃을 설계를 동일하게 하면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설계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스템 레벨 테스트 자체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 레벨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혹은 그 바운더리 스캐닝을 하기 위해서 이런 디자인의 어떤 통일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셨을 때 실제로 이제 실제 이건 이제 예전에 이제 미션 모드가 없었을 때의 테스트 방법, 테스트 사이클입니다. 맨 처음에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해요. 그러면은 테스트 벡터 만듭니다. 그래서 컴파일해요. 그걸 테스트 해주고요. 그다음 실리콘 디버깅 합니다. 그리고 다이버스 레포트, 무슨 얘기냐면 디바이스 디버깅한 결과 레포트 써서 그걸 가진 다음에 매뉴얼 아널리시스하고 테스트 레포트 쓰고 다시 페일하는 디자이너한테 피드백 주고 디자이너가 이거 몇 배가 찍으면서 시뮬레이션 다시 돌려보고 이 이터레이션이 보통 짧으면 며칠, 길면 몇 주 걸립니다. 그래서 시스템 레벨 테스트 혹은 미션 모드 테스트의 또 장점 중에 하나는 폴트 커버리지 높이는 것도 있는데 이 디바이스가 탭 아웃에서 나와 있을 때 테스트를 사용해서 쓰는 게 아니라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그게 나오는데 이런 경우 보통 탭 아웃되면 테스트 팀이 있고요, 솔루션 팀이 있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SOC를 우리나라에서 SOC를 탭부터 시작해서 IDM으로 다 갖고 있는 회사는 지금 현재는 유일하게 삼성전자만 있잖아. 하이닉스는 내물만 하고 있으니까. 보통 이제 솔루션 팀과 테스트 팀은 디바이스가 나오면 백화 만들어서 AT를 통해서 보통 테스트 팀을 통해서 테스트를 하고요. 솔루션 팀, 그러니까 디바이스를 검사해야 되는 팀, 이 디바이스가 제대로 나왔고 디자인대로 나왔고 측정의 문제 없고 검사하는 솔루션 팀. 솔루션 팀은 이렇게 시스템 모드 만들어서 USB나 뭐 저기 PCI 익스페리언스나 이런 것들 연결해가지고 JTAG으로 테스트를 합니다. 디바이스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근데 미션 모드가 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이 AT가 이 JTAG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대로 테스트할 수 있도록 돼요. 이게 그걸 이제 설명하려고 그리는 됩니다. 그래서 같은 디버깅, 지금 이제 이 디버깅 환경은 다르게 그리는 게 있는데 이 디버깅 환경은 동일한 디버깅 환경에서 AT가 똑같이 시스템 레벨로 동작할 수 있도록 미션 모드 동작이 가능하도록 요즘에 계속 이제 그 AT 트렌드들이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걸 조금이라도 줄여보기 위해서 그 이터레이션 사이클. 디자인부터 탭아웃해서 테스트해서 폴트가 발생했을 때 그 폴트 발생한 걸 다시 시뮬레이션 적용해서 다시 탭아웃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탭아웃돼 있으면 시뮬레이션 결과, 디자인 시뮬레이션 결과를 그대로 AT에 로딩해가지고 러닝해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 이제 시스템 레벨 테스트에 크게 이제 두 가지 종류의 접근 방법이 나와 있는 건데, 시뮬레이션, 아까 보여드렸던 거네요. 시뮬레이션, 이제 디자인 툴을 이용해서 시뮬레이션 했는데 그 시뮬레이션에 있는 게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하는 시뮬레이션 이밸루에이션 형태의 그 시스템 레벨 테스트가 있고요. 풀 시스템 인터그레이션 테스트는 뭐냐면, 풀 시스템 인터그레이션 테스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환성 문제, 혹은 이 칩이 실제로 잠재적으로 죽을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개런티하는 테스트를 풀 시스템 인터그레이션 미션 모드 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션 모드 테스트는 여러 가지 목적을 갖고 있는데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계속 지속적으로 미션 모드 테스트를 해서 그러니까 계속적인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가지고 실제로 폴트가 발생하는 형태의 어떤 그 데이터를 만들어서 계속 폴트에 대한 그런 그 커버리지를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폴트 디텍션, 그렇게 높이는 어떤 모델링을 만들어 놓은 상태의 폴트 디텍션을 하고 그다음에 이건 이제 마지막으로 좀 다른 문제인데, 그런 실장에서 발생하는 어떤 문제들을 실제로 적용해서 그런 그 페일 케이스, 페일 이벤트라고 있죠. 페일 이벤트를 실제로 적용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폴트 커버리지를 높이려고 미션 모드 테스트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거 그림을 좀 정리했다고 보면 되는데, 이제 그 테스트 커버리지를 보시면 요즘에 커버리지는 AT 쪽, 얘는 스트럭처럴 테스트, 클라이밋 테스트라고 되는데, 스트럭처럴 테스트 뭐냐면 아까 DFT 테스트가 다 스트럭처럴 테스트, 리스트 스캔, SSN 이런 것들이 다 스트럭처럴 테스트고요. 그 다음에 IP만 비슷해 보이는 경우도 있죠. 이런 건 이제 포커스드 커버리지를 갖고 있고요. SLT는 풀 펑셔널 커버리지를 갖고 있는 형태로, 아까 미션 모드 테스트 할 때 풀 펑셔널 커버리지가 그래서 미션 모드 테스트 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SLT를 써서 시스템 레벨 테스트를 써서 여기는 두 개가 버짓했었을 때 폴트 커버리지는 90, 폴트 커버리지 100% 가깝게 됩니다. 그래서 졸업하시고 나서 사실 이제 그 산업에 가셨을 때 테스트 쪽으로 들어가신 분이 몇 분이실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요즘에 복잡한 디바이스들 AP 디바이스, 모바일 오퍼레이팅 프로세서, 그 피드백 들어가는 오퍼레이팅 프로세서,
이상급의 모든 디바이스는 시스템 레벨 테스트고 미션 모드 테스트를 한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ADAS 디바이스도 그렇고 모바일 볼틱 프로세서 당연히 AI입니다. AI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미션 모드 테스트, 버닝 테스트, 미션 모드 테스트, SLT 이런 테스트들을 모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린 거는 꼭 이런 프로세스는 안 하고요. 딱 아웃되면 AT 장비를 써서 웨이퍼 테스트를 해서 기본적인 페일 디바이스를 걸러내죠. 그리고 어셈블리하고 패키지 테스트를 하고 나서 시스템 레벨 테스트를 하는데 이거 이제 퓨즈 프로세스고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요즘 트렌드 말씀드리면 AT 웨이퍼 테스트에서도 미션 모드를 집어넣는 경향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왜냐면 왜 제가 이 말씀드리면 AI 칩이 보통 저번에 제가 저기 그 강의들 때 말씀드렸었는데 미니멈 5만 불이 넘습니다. 미니멈 5만 불이 넘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HBM이 보통 요즘 많이 올랐다. 옛날에 HBM 12단짜리 HBM 하나가 한 800불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메모리 가격이 뭐 폭등했기 때문에 아마 더 훨씬 올랐을 겁니다. 지금 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칩이 너무 비싸지니까 어떤 다른 칩 때문에 하나의 패키지로 그 인터그레이션이 되는데 어떤 다른 하나 때문에 다 버려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미션 모드 테스트를 웨이퍼에서 해달라는 경향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요 시스템 레벨 테스트 미션 모드의 한 일종이었잖아요. 그렇죠? 버닝도 뒤에서 있었어요. 근데 이걸 웨이퍼 버닝이라고 해서 웨이퍼 쪽에서 해달라고 하거나 혹은 미션 모드 테스트인 시스템 레벨 테스트를 웨이퍼에서 해달라고 하거나 프로그래밍 써가지고 러닝하는 코드 러닝하는 미션 모드 테스트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미션 모드 테스트도 웨이퍼에서 해달라고 계속 앞쪽으로 넣는 부분들이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왜 증가되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칩이 하나가 아니라 이제는 칩 안에 IP 코어가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칩 하나 안에 칩넷, 그러니까 각각의 칩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패키지 하나 안에 디바이스가 뭐 5개, 6개씩 지금 블랙은 HBM이 4개가 들어가고 GPU 코어 2개 들어가고 그러니까 메이저 들어가고 바깥에는 저도 정확히 뭐 들어가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그냥 계산에 12개가 들어가잖아요. 그 12개 중에 하나만 죽어도 다 버려야 되죠. 그죠? 다 버려야 됩니다.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걸러서 패키징 하기 전에 걸러달라고 하는 니즈가 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드리고 싶은 건 이제 그래서 SLT 테스트나 미션 모드 테스트를 모든 디바이스가 다 하냐? 그렇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바이스 가격이 어느 정도 이상되거나 아니면 오토모티브 디바이스처럼 정말 사람 목숨과 관련되거나 크레임 비용이 그러니까 오토모티브 디바이스의 크레임 비용은 일반적으로 이제 디바이스가 죽었을 때 크레임 비용은 예를 들어서 휴대폰이 들어갔다면 휴대폰 바꿔주잖아요. 휴대폰 바꿔줄 때 그 PCB 기판 비용 다 크레임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칩 하나 가격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칩 하나 가격이 100불이다. 근데 PCB로 어셈블리하면 300불이다. 그러면 크레임 비용은 300불 물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크레임 일반적으로 디바이스 크레임이 그렇게 비용이 되는데 오토모티브는 왜 웬만한 디바이스들 다 미션 모드 테스트를 하냐면요. 크레임 비용이 발생하는 사람의 목숨하고 동일한 비용으로 크레임 비용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ABS가 나눠져서 어떤 사람이 사망했다. 그러면 그 크레임 비용은 그 사람의 사망 보험에 해당하는 비용을 크레임 비용으로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미션 모드 테스트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면 미션 모드 테스트를 하거나 SLT 테스트를 하거나 하진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코스트 이펙티브하고 칩이 인터그레이션이 많이 되고 복잡하거나 한 칩 안에 여러 다른 그러니까 한 패키지 안에 여러 칩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이런 경우에 보통 SLT 테스트를 하거나 미션 모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디바이스가 하는 건 아니다 라는 말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는 마켓은 뭐냐 미션 모드 테스트나 SLT 테스트를 많이 강화해서 하고 있는 데는 아까 말씀드린 칩 가격이 비쌀수록 칩에 하나의 패키지 안에 여러 칩이 들어가 있는 형태일 경우에 더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AI 칩은 디폴트를 다 합니다. 이거는 지금 나와 있는 AI 칩인 AMD 나오긴 했는데 AMD는 사실은 어떻게 됐는지 제가 파악 못하고요. 엔비디아도 하고 있고요. 브로드컴, 구글, 뭐 이런 다 미션 모드 테스트 합니다. 왜냐면 말씀드렸듯이 조그만 다른 칩들 때문에 정말 비싼 칩들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명과학 기반에 있는 ADAS 칩들도 다 미션 모드 테스트 혹은 SLT를 하고 있어요. 시스템 레벨 테스트를.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졸업하셔서 이제 취직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계속 공부를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취직하시게 되면 아마 대부분 미션 모드 테스트를 더 많이 접하게 되실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냐면 12인치 웨이퍼에 블랙벨이 38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 38개가 거의 맥시멈입니다. 무슨 맥시멈이냐면 칩을 만들게 되면 칩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뎁스가 있습니다. 칩이 바깥에서부터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뎁스가 있습니다. 그 뎁스의 맥시멈 정도. 그러니까 그 칩 이상으로는 커질 수가 없어요.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다는 소리는 뭐냐면 칩을 계속 잘릴 거예요. 이제부터. 점점 잘라질 거예요. 그리고 그 잘라진 칩은 더 복잡한 형태로 패키징 될 거예요. 그럼 잘라진 한 칩 때문에 다른 칩을 걸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그 어떻게 하면 검사할 거냐? 계속 미션 모드 테스트가 강화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션 모드 테스트 하는 이유는 폴드 커버리지 높이기 위해서죠. 폴드 커버리지 높여야 돼요. 그래서 아마 졸업하시고 가시면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테스트 쪽에 계시던 패키지 쪽에 계시던 반도체를 하신다고 하면 디자인 쪽도 마찬가지고 디자인 쪽으로 가시더라도 그쪽에서 잘 보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을 디자인 쪽에다가 DLP를 할 수 있냐 아니면 다른 방법 커버리지 가져갈 수 있는지 계속 문의가 들어오고 그리고 그건 이제 제가 미션 모드가 어느 정도로 브로드한지를 좀 보여드린 건데요. 여기 보이는 거는 패스펠 결과를 디터미스틱하게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야, 이거 이 아트는 이쪽 부분이 좀 안 좋게 나오더라. 이쪽은 좀 좋은 것 같은데 이쪽 부분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패스야. 라고 하면은 예전에는 그냥 썼거든요. 근데 이제 미션 모드가 되면서 이제 프로세싱 한 다음에 이거 나중에 잠재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죽이는 것도 미션 모드라고 봅니다. 요즘에는 되게 광범위한 걸로 이제 미션 모드에 이런 것들도 이제 미션 모드라고 본다라고 그냥 예를 들어. 그래서 정말 광범위한 개념이고 미션 모드를 테스트라는 게 그리고 그 미션 모드 테스트의 대표적인 게 시스템 레벨 테스트라는 게 있고요.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그 칩이 인터그레이션이 잘 되고 있는지 보고 이벤트 드리븐으로 테스트했을 때 그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주는지 안 주는지 보는 거 그게 이제 시스템 테스트였고 다른 방법으로는 워스트 케이스 조건을 줘서 빨리 이 디바이스를 죽여서 죽이고 저기 페일을 디텍트하는 방법인 원인 테스트나 스트레스 테스트가 하나의 미션 모드 테스트고요. 이 미션 모드는 경향성을 봤을 때 이걸 죽이는 게 낫다라는 포스트 프로세싱의 미션 모드 테스트입니다. 포스트 프로세싱은 테스트 데이터 들어가고 이 정도는 안 좋을 것 같다고 해서 미션 모드. 이건 파트 에버리지 테스트라고 하는데 정확히 부르는 이유는 파트 에버리지 테스트도 하나의 미션 모드로 요즘에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파트 에버리지 테스트는 여기 보시면 여기 패스 림, 로우 페일 리밋이고 하이 페일 리밋이에요. 근데 로우 페일 리밋과 하이 페일 리밋에 모든 디바이스가 다 들어가 있어요. 거의. 근데 평균을 보니까 이렇게 선포가 한쪽에 몰려있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그 칩들의 데이터는 살려야 되느냐 죽여야 되느냐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거는 제일 어디서 많이 하냐면 오토모티브 쪽에서 많이 해요. 오토모티브 쪽에서 표준 값에 가까운 값에 몰려있는 거는 살았다고 생각하고 이 바깥에 나간 거는 어찌됐든 이 팩 프로세스 자체에서는 프로세스 상에서 좀 그 어떤 튀는 값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파트 에버리징 테스트라고 하는데 파트 에버리징 테스트도 일종의 미션 테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렸는데 컴플로저는 미션 테스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브로드한 개념이고요. 폴트 커버리지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이제 시스템 레벨 테스트, 그다음에 버닝 테스트, 같은 스트레스 테스트,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저기 파트 에버리징 테스트처럼 포스트 프로세싱하는 것도 미션 테스트라고 보고요. 시스템 레벨 테스트를 했을 때 이점을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의 인터그레이션, 그 칩이 시스템에 인터그레이션 돼서 문제가 없게 되는지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이벤트 드리븐으로 페일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얻을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이 디바이스의 릴라빌리티를 얻을 수 있는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다는 걸 garanti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미션 모드 테스트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아직 10분 남았는데 두 번째 것도 어려웠어요, 혹시? 조금 낫지 않았어요? 어때요? 제가 이게 왜 좀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냐면 이 개념 자체는 어렵진 않아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개념 계속 자꾸만 말씀드리면 개념 자체는 어렵진 않은데 실제로 들어가보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실제에 대한 거를 안 보고 안 만져본 상태에서 이해를 하시려니까 좀 어렵게 생각할 텐데 지금 현재는 개념만 말씀드린 거니까 이런 개념으로 SSC 나오고 이런 개념으로 스킨 나오고 이런 개념으로 비스가 나오고 그럼 이런 개념으로 미션 모드가 나오고 미션 모드는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목적은 결국엔 폴트 커버리지 높이려고 하는 거다만 이해하시면 2시간 앉아 계신 게 그렇게 나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업계로 들어오시면 저거를 갖고 거의 한 1년 머리 싸매고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되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대부분. 질문 혹시 그러면은 요즘에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제 대부분 다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부분을 하고 계시잖아요. 반도체 관련된 부분 중에서 거꾸로 이 내용에 상관없이 어떤 것들이 좀 궁금하다 뭐 이런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보면 좀 아세요. 저는 사실 매니저기도 알고 있는데 SKN 들어가면 연봉이 얼마예요? 삼성 들어가면 연봉이 얼마예요?